주역이란 대부분 고리타분하다고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주역하면 이제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이다, 뭐 점치는 거다, 뭐 사주팔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음, 음, 일단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한글로 막 번역해 놓은 건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한글로 번역한 게 더 힘들어. 그,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제 또 그렇게 하고 한문 공부하는 분들은 서당 공부하는 분들이 고리타분한 사람이 많습니다. 음, 언뜻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공자왈 맹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자왈 맹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천년도 이천 사람 받았다 뭐 할 거야.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저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주요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물론 저는 주 원서를 강독을 합니다. 고리타분할 정도로. 그런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주역 할 때요. 음, 이 역이 뭐냐? 뭐 주역 역자도 있겠습니다. 뭐 바뀔 역자입니다.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100년 전과 지금, 1000년 전과 지금 같을까요? 다릅니다.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 다 다릅니다. 즉 계속 달라진 게 여기지. 고리탈.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이 주역이라는 책은 이렇게 펼치면은 하얀 건 글씨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입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봐? 아프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물론 여기도 보면 다 옛날 용어들이죠. 다. 그 1000년 전, 2000년 전 단어들을 지금 안 쓰는 단어도 꽤 많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어, 지금 뭐 대통령 시대인데 무슨 뭐 임금, 신하 이런 얘기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죠. 옛날에 임금과 신하 이런 건 지금으로 따지면 회사의 사장과 과장, 부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옛날처럼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하고 창업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회사를 창업한다고 하잖아요. 회사를 만드는 것도 옛날로 치면 나라를 건국하는 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옛날에 뭐 그 임금의 역할, 지금 리더십, 지도자의 역할, 그럼 얘가 다르죠. 일단 생각이 나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라 그 주역 자체가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복희라는 사람의 역을 썼습니다. 복희역, 음, 복희팔계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왕이라는 문왕팔계도로 바꿉니다. 음, 역책의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시스템을 싹 바꿔요. 시스템을. 음, 그래서 선천도가 있고 후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꿔버립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나아서 정역이라고 해서 또 바꿉니다. 음, 선천도, 후천도, 정역 이렇게 바꿉니다. 시스템도 바꿔요. 그리고 그 얘기는요, 무궁무진 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문항도에 따라서 64개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무시라기보다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만 별도로 저희들은 강의하면서 다른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부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석계전에 따라서 신석계전인 거죠. 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역 자체는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요즘 IT 시대잖아요. 일단은 더 적용이 되겠죠. 자, 시대가 달라졌죠. 옛날엔 대가족 시대였다가 소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로 변하고 1인 가구도 많아졌고. 그러면은 1인 가구 많아졌으면 옛날부터 뭐 제사 지내서 할 때 요새 누가 제사 지내? 그러면 지금은 추념식 아니면은 뭐 축제, 예를 들어서 뭐 민속 축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 간에 뭐 나눔회장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되고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고리톱 옛날 거만 고집한다?
물론 저는 이게 지금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한복으로 하면 옛날 한나라 때 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사군이 설치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그때 중국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한나라 때 문화. 그래서 그때 정착가 된 게 한복입니다. 근데 중국은 한복이 없어지고 몇 번 없어져. 몇 번 바뀌었는데 한복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야. 그래서 우리는 한사군 때 설치됐던 한복을 그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저도 입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량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옛날 그대로 조금씩 개량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무조건 한복 입어라 이 말 안 합니다. 저는 물론 저는 한복 입었습니다만 한복 입어 이러잖아요. 아유 편하게 입으면 되지 뭘. 그걸 무조건 한복 입어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따져 지금 저는 이 화이트보드에 보드 마커를 씁니다만 그 옛날 시대로 무슨 붓글씨로만 써. 아, 저 붓글씨 잘 못 씁니다. 이제 글씨체도 엉망이라 요새 컴퓨터 치다 보니까 저 글씨체가 영 난필입니다. 제가 봐도 글자 정말 못 씁니다. 근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글씨를 씁니다만 아 요새 컴퓨터 치느라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누가 하나 필사본을 안 해요 요새. 그러다 보니 글씨체가 엉망입니다. 저도 이게 현실이지 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정작. 그래서 지금 그 옛날 시대로 뭐 붓글씨로 써야 되거나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칙을 알고 이론을 알고 변형되는 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뭐를 하거나 원칙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통의 묘미도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뭐 요령이라고 할까요? 변칙이라고 이게 두 개가 공존이 돼야 됩니다. 뭐 옳다 틀리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게 여긴 것이지. 뭐 고리타분의 옛날 걸 막 고집한다? 그럼 옛날 좀 뭐 가마 타고 다니겠어. 뭐 하겠어.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치를 알아서 응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